맨체스터 시티가 모처럼 공격력을 뽐내면서 5대1이죠? 아니요 4대1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요. 아니, 지금 싫어요. 지금 꺾으면 싫어요. 아니, 지금, 괜찮아요. 네. 싫어도 어차피 살립니다 여기서. 지금 꺾으면 불법 뉴턴이야. 맨체스터 시티가 4대1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모처럼 공격력을 뽐냈어요. 네. 근데 경기력은 사실 왜 잘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죠? 이거 앞에 거 살릴 것 같은데. 5대1로 착각했다. 네. 4대1이죠? 지난번에. 맞아요. 네, 지난 지난형 하셨던 브리에전 브리에전. 네. 네. 이번엔 4대1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그 골들하고 다르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때 그 1차전은 두 팀 간 1차전은 경기력도 되게 좋았잖아요. 시원시원했죠. 시원시원했어요. 네. 브리에도 잘했고. 근데 이번에는 브리에는 되게 잘했는데 좀 잘했어요, 브리에. 야속한 오. 패배였고 맨시티 공격력이 생각보다 더졌습니다. 근데 조 1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면 파리가 라이프치히하고 비기면서 그치. 맨시티 9점, 파리 8점. 우리 기대했던 브리에는 4점으로 일단 좀 어려워졌고. 맨시티는 완전 땡큐지 이렇게 되면. 그쵸, 완전 파리랑 땡큐죠. 라이프치히랑 서로 이렇게 물고 막 이래버리면은. 여기 이제 라이프치히가 1점입니다. 네. 맨시티가 좀 어려웠던 거는 5-3-2 전술로 브리에가 1차전 때랑 다르게 중앙 밀집 수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좀 고전을 했고 특히나 이 공격의 부진에 있어서는 윙포워드의 부진이 꽤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의 윙포워드 부진 왼쪽이네요. 왼쪽이죠. 네. 예. 그러면 그릴리시가 되죠. 이 그릴리시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제일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한 70분 정도? 6-70분 정도 뛰었어요. 근데 그 그릴리시보다 마지막 한 2-30분 정도 뛰었던 오른쪽 스털링이 훨씬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 우털링. 예, 우털링. 오랜만에 우털링 보니까 좀 낫던데. 우털링. 예, 우털링이 왼털링 좌털링, 좌털링보단 좌털링. 나아요. 네. 오털링이 좌털링보단 나아요. 왼털링보단 나아요. 뭔 개소리야. 형철 너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거. 멀티태스킹. 아니 안 돼요. 안 되죠? 나 지금 싱글 코어라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코어 투조가 아니어서. 네. 듀얼 코어, 듀얼 코어. 코어 투조도 맞아요. 아 진짜? 듀얼 코어의 다음 버전이 코어 투조예요. 그렇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게임에 관련해서는 CPU는 처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니기 아, 때문에 네. 네.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네. 네. 오른쪽 왼쪽은 헷갈린 친구지만 네. 그건 그런 건 확실하구나. 확실해요. 예. 오른쪽 좌쪽. 네. 예. 그래서 우털링의 그 모습은 좀 나았어요. 음. 오히려 잘했습니다. 좀 인상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그릴리시가 결국 선발로 나와가지고 또 부진했다는 건데 이 부진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정료죠. 1,600억의 이정료가 몸값.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그래. 아니 이제 저는 어제 레알 네.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이제 더 부진한 선수가 한 명 있죠 레알에는 아자르. 아자르도 사실 뭐 한두 푼 썼습니까? 아유, 근데 이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릴리시는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긴 나오고. 하지. 어제 요비치도 나왔습니다. 아, 요비치도 네, 나왔군요. 요비치가 나왔어요. 네. 요비치가 나왔는데 요비치도 거의 한 6-700억 주고 데려온 선수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 못 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와서. 거액을 주고 산 선수가 못 하잖아요. 이거 이정면 무조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 나옵니다. 야속하기도 물죠 언론들이. 그릴리시가 왜 못하는지를 보면 사실 이 선수 빌라 때 플레이 패턴을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볼 잡는 위치가 중앙이 아니고 넓은 측면이에요. 되게 거의 그냥 측면 미드필더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사이드라인에 엄청 가까이 붙어서 플레이를 하죠. 맞아요. 넓게 일단 빠집니다. 넓게 빠져가지고 왼쪽 사이드라인에 가깝게 볼을 잡고 동료하고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료하고 원투를 주고받는 겁니다.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빌라에서 되게 잘했을 때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임대생 바클리가 되게 잘했잖아요. 바클리랑 원투 주고받는 호흡이 좋아가지고 쭉쭉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됐고 또 와킨스가 또 빌라에 있었어요. 와킨스 맞아. 와킨스가 배우 침투도 하고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원투 주고받을 때 왜냐면 와킨스가 중앙도 되고 그 선수가 사실 뭐 최적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지만 측면도 볼 수 있거든요. 왼쪽이죠 특히. 네. 그래서 와킨스가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그릴리시가 원투 주고받고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릴리시가 중앙 진입에 성공한 다음에 키패스 뿌리고 마무리 가담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맨시티는 일단 현재 최전방 공격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요즘에 제로톱으로 누구 나옵니까? 필포든. 필포든이에요. 그렇죠. 포든. 예, 포든도 물론 정말 좋은 선수지만 사실 저는 포든 제로톱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이 정도 되는 선수를 좀 안 맞는 자리에 쓰는 느낌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필포든이 어디서 잘하는지는 다 아는데 펩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료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어쨌든 포드는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전문 톱이 아니고 제로톱이잖아요. 그쵸. 요즘에 이제 제로톱은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단점이 드러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막 그 제로톱이 엄청 부각되고 혁신적이었죠. 네. 처음 나왔을 때 폴스나인 해가지고. 공격수 없는 팀은 써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축구에서 공격수는 왜 공격수의 어떤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지를 많이 최근에는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제로톱에 서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어색함이 있고 경합이 안 돼요. 경합이 안 되는 게 저는 크다고 네. 봐요. 센터백들이 어. 붙으면 경합이 안 돼서 버티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어요. 포든이 센터백들 사이에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 포든이 사실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우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은 거는 뭐 드리블하던가 이런 측면이나 이런 데서 몸싸움에서 드러나는 거지 사실 센터백이랑 비비는 그죠? 거랑은 또 다른 이렇게 문제거든요. 비벼서 막 눌러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든이. 그러다 보니까 볼 간수나 연계가 결국 전문 톱자원과 가짜 톱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로톱 전술을 쓰고 있는 맨시티는 그릴리시한테 연계 파트너로 공격수가 나와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포드는 뭔가 그거에 있어서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킹을 집요하게 하는지도 애매하고 또 버티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합과 연계에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연계를 같이 할 만한 파트너가 없고 혼자 뭔가 고립되거나 혹은 수비에게 막히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릴리시의 이 플레이 스타일하고 제로톱이 조금 더 안 맞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로톱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 자체가 박스 바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릴리시는 결국 박스 안 그리고 부근에 있는 선수와 원투를 주고받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애초에 제로톱으로 뛰는 포든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가 제로톱에 나올 때도 있겠죠. 그 선수들의 위치 자체가 박스 바깥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릴리시가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치.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박스 안에 있는 선수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모든 동료들이 다 박스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릴리시 입장에서 좀 애매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가 무슨 크로스 플레이를 엄청 해가지고 제공권으로 때려박을 수 있는 그런 팀도 아니고 측면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 올리면 정현영 말씀처럼 받아줄 선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릴리시는 저는 이제 농구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 선수는 포인트 가드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 그러니까 최영규가 수빈이 형 공이- 농자랄이야. 아 그래? 응. 나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중계하셨잖아요. 아 중계는 했죠. 그러면 농자랄이지. 저는 농구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포인트 가드는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그냥 역할인지 정확하게 축구처럼만 몰라요. 얘기해. 슬램덩크로 설명을 비유 좀 드리자면 해주세요. 슬램덩크. 송태섭.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송태섭 같은 경우가 보면은 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릴리시도 공을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맞아.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연 그게 그릴리시에게 될까? 음. 라는 그 어려움도 있고 포인트 가드가 막 움직여주면 볼을 잡고 움직여주면 슈터들이 막 움직여줘야 돼요. 뭐 정대왕 같은. 그렇죠. 정대만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태웅도 안경 슛이 선배. 좋으니까. 음. 안경 선배라던가. 네. 안경 선배는 뭐 슛이 중요한 상황에선 저 좋으니까. 중요한 클러치가 네, 있어. 클러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맨시티에서는 포인트 가드 롤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공을 좀 오래 가지고 있어서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른 데 더 있어요. 그렇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대표적이고. 데브라이너도 있고 네. 그릴리시까지 그걸 하면 좀 무리가 있죠. 근데 결국 그릴리시가 지금 수빈 형 말씀처럼 나와서 좀 템포를 늦추니까 볼을 끌고 있으니까 동료들도 볼 받으려면 그릴리시 넓게 퍼져 있는 그릴리시 따라서 같이 넓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박스에 숫자가 없습니다. 상대의 센터백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고 자꾸 박스 밖으로만 배회를 하면서 결국 넓은 지역에 고립되거나 넓은 지역에서 크로스만 올리거나 하는 등의 단조로운 공격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그릴리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날 상대 오른쪽 윙백 클린턴 마타 네네네. 네, 그 우리의 오른쪽 선수가 윙백입니다. 이름처럼 킥이 꽤 좋거든요. 맞아요. 네, 클린턴 마타. 그 샤를로아 시절에 프리킥도 네, 찼다고 맞아요. 정현이 형이 1차 때 설명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클린턴 마타한테 1대1에서 계속 막혔어요. 1대1이면 적어도 그릴리시 정도의 선수라면 뚫어내야 되는 1600억이야. 그래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빌라 시절에 우리가 봤던 모습도 그렇고 근데 이 1대1을 버거워하면서 계속 막히고 패스 미스 나오고 심지어는 한번 가슴 트래핑 하는데 가슴 트래핑은 무슨 벤치 쪽으로 트래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이 나가버리고 사실 메시 호날두 이적 없었으면 그릴리시 벌써 이적료 얘기 엄청 나왔을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그러니까 이적 사가가 메날두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이 많이 있죠? 묻혔지 맞아요. 그릴리시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좋지 않다. 저는 그릴리시가 좀 더 나은 영향력을 보여주려면 사실 선수마다 넓은 공간에서 볼 잡는 걸 선호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렇죠. 어. 네. 무조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릴리시는. 그런데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일단 상대하고의 1대1은 일단 본인이 좀 제쳐내고 윙어라면 그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1대1을 제친 다음에 뚫은 다음에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본인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뚫어서 중앙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뚫은 다음에 좀 낮은 크로스나 컷백과 같은 패스로 양질의 동료 지원을 넓은 공간에서 한다든지. 그쵸. 근데 지금은 뚫는 과정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안 될 뿐더러 뚫고 난 다음에도 너무 단조롭게 측면만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공격 지원도 안 되고 공격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형철이 말대로 머무르고 있으니까 골 장면 보면은 그릴리시 위치가 늘 똑같다. 그렇지. 맨시티 다른 선수들 골 넣고 있을 때 그릴리시는 그 하프 스페이스 왼쪽 모서리에 맨날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패배니까
우리보다 정말 훨씬 똑똑한 감독이니까 분명 생각이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릴리시가 왼쪽에서 넓은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있는 풀백이 오른발을 쓰는 칸셀루가 나오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저는 같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칸셀로도 생각을 해요. 안쪽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1차전 때 좋았던 건 그릴리시가 와이드하게 빠지고 칸셀루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그림이 꽤 좋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에서는 칸셀루도 득점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 양풀백이 다 득점을 그치. 했잖아요. 워커랑 맞아요. 칸셀루랑. 그래서 그 경기는 오히려 윙포드로 나온 선수들이 넓게 찢고 이 좌우 측면 하프 스페이스는 풀백들이 오버래핑 해주면서 공략하는 게 잘 맞아 들어갔어요. 합도 괜찮았는데 이날 그릴리시는 그때랑은 다르게 조금 이제 답답했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굳이 칸셀루랑 그릴리시가 막 위치로 봤을 때 좀 갸웃한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포지션이. 둘 간의 호흡은 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음. 그릴리시가 이 이상으로 더 활약하기에는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에 염려는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릴리시가 앞으로 나아지려면 일단 자신감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1대1 먼저 뚫어내는 것 그리고 뚫은 다음에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가 일단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 모든 맨시티 선수한테 해당되는데 이거는 시즌 내내 아마 모두가 계속,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얘기 나올 겁니다. 확실한 전문 공격수가 있어야 그릴리시가 이 선수하고 주고받으면서 좀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왼쪽 풀백에 수빈형 말씀처럼 정발 풀백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왼쪽 폭을 갑자기 풀백이 벌리면서 스타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릴리시가 이거 주고받으면서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추가적인 동선을 잡는 게 어쩌면 나아질 수 있어요. 원투 주고받으면서 안쪽 들어와야 되는데 원투 주고받으면서 안쪽 들어와야 되는데 칸셀루도 주고받으면서 안쪽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겹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정발 풀백과 그릴리시가 호흡을 맞춘다면 서로 넓은 지역에 있다가 한 명인 그릴리시는 안쪽 들어와가지고 역할 분담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풀백에 어떤 조합이 나오느냐 역시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맨시티는 이 좌풀백 자리에 마가 꼈나 진짜 이게 계속 안 돼. 그 스쿼드 제외된 어떤 놈하고 네, 그 놈이 사실 올 시즌에 그래도 원흉이에요. 좀 각성을 해가지고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놈이 가장 문제지. 가장 문제죠. 뭐 말을 할 수도 없어 이름도. 그렇죠. 맨디류 중에서 제일 최악의 맨디. 그렇지. 네. 뭐 진첸코는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았으니까 좀 짧게 뛰게 하는 그런 배려를 좀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진첸코가 또 기회를 받긴 해야겠죠. 일단 뭐 글리시는 그래도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쭉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